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일단 황 셰프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좀 쉽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바빠서 식당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방송에 출연하기가 귀찮아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 잘 되는 식당 하나도 없습니다. 황 대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눈물을 머금고 쉬는 거예요. 저는 방송 계속 하고 싶어요. 황 대표가 선거 나간다고 저러는데 황 셰프가 여기 들어앉아서 방송을 하고 앉았으면 황 대표가 나한테 저게 정신이 있나? 나 도와주러 안 오고 벌써 꼰대아재는 갔다 이러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께서도 황 셰프는 황 대표 안 도와주나? 와 방송에만 넣어놓 이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방송을 지금 당분간 쉬게 됐습니다. 자, 이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오늘이 138회입니다. 와, 많이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는데 138회. 1년 반쯤 했나 싶어서 황 셰프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년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황 셰프의 요리 교실을 했습니다. 당시 유아인이 노는 어이없네 방송, 그 방송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처음 할 때 많이 봤는데 참 1년 반을 정신없이 달려온 동안에 옷도 안 사주더라고요. 셰프 옷을. 그러면 언제 이 셰프 옷을 처음 사줬냐? 그것도 또 찾아봤습니다. 올해 3월 12일 날 이 셰프 옷을 처음 사줬어요. 그때 좀 싼 거를 사가지고 좀 불만이었는데 때도 묻고 이번에 이제 셰프 옷이 조금 더 비싼 걸로 바뀌고 모자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꼰대아재한테 혹자는 황 셰프가 좀 밀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황 셰프가 훨씬 꼰대아재보다 안정감도 있고 또 점잖게 방송을 했죠. 여러분도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꼰대아재는 이 코믹하는 그런 이 스타일로 했지만 황 셰프는 어디까지나 젠틀을 기반으로 저 꼰대아재보다는 황 셰프가 훨씬 더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다. 이런 이 독자들의 이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좀 거시기하게 말하자면 꼰대아재는 썬데이 서울이라면 황 셰프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요. 대선 나갈 생각 안 했어요. 황 대표를 혹자는 정치 안 한다 이러더니만 정치 혐오한다더만은 결국은 나가네. 당 만드는 게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유튜브만 하면 보통 제일 좋지요. 근데 유튜버에서 버는 돈으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집회도 한 20차례쯤 했죠. 그러면 황 대표가 왜 집회를 했겠습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유튜브나 하고 가끔씩 팬 미팅이나 하고 하면 짭짤할 건데 왜 이 집회를 하고 그러다가 정권하고 붙으면서 유튜브 탄압을 받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죠. 그 사람은 좀 잘 될 만하면 꼭 질러서 탄압을 받아요. 옛날에도 방송에요. 황 대표 나가면요. TV조선 채널A, MBN 서로 데리고 갈라 했어요. 왜 황 대표만 나가면 시청률이 한 3%, 2%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싸잖아요. 종편에 정치평론가 출연료 얼마 됩니까? 근데 황 대표만 나가면 그게 올라가니까 전부 붙박이로 황 대표를 데려가가지고 이 메인 시사 프로그램에 붙박이 고정 출연자로 받고 싶어서 서로 땡기다가 싸움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황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도 잘 질렀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있었지만은 확 질러버리니까 이제 방송국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렸고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또 잘 나가다가 탄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황 대표가 방송이 다 막혀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에 유튜브에 광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삼겹살 집에 더울 때 2015년 6월달인가요? 5월달이네. 이 삼겹살 소주를 한잔 하다가 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 4, 5개월을요.
그게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좀 황당하지요. 자, 그래갖고 유튜브 해갖고도 한때 하루 시청자 100만 명, 한국에 거의 뭐 연예 오락까지 다 포함해서 유튜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잘 나갔지요. 그런데 또 황 대표가 지르기 시작하고 집회하고 폭로하니까 그때부터 또 박살이 나서 그 박살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자, 한때는 황 대표 집회했다면 5, 6천은 그냥 기본으로 모였어요. 아마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많이 모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 대표가 점점 그럴수록 유튜브는 탄압을 받고 더 어려워지고 또 뭐 탄핵이니 또 더 나아가서 뭐 부정선거니 이 보수판에 또 아닌 꼴을 못 봅니다. 뭐 황교안이니 뭐 이래서 또 질르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황 대표한테 너무 그러지 마소. 두루뭉실해야 사람들도 많이 보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나도 이 방송에 출연해서 페이도 잘 받지 하니까 황 대표가 나는 그러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오. 황세포 잘라볼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참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방향을 바꿀 건데 이미 또 당을 만들어요. 작년 말에 사무실 이사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좀 큰 사무실에 바퀴벌레도 없는 데서 방송을 제대로 찍나 했더니만 이제는 당사를 하려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래가 당을 만들더니만 왜 만드냐니까 이것은 그냥 출마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든 당이 아니라 길게 사회적 가치를 관철시키려고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앵그리 블루로 한 20여 차례 집회를 했지만은 그게 힘이 남아있지 않고 전부 분산돼 버리고 또 영속성도 없지 않느냐. 결국은 내 대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한참 뒤에 우리의 이 사회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여기에 힘이 모이고 사람이 축적된다. 또 당을 만드니까 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고 대선에서 이 대선이 사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그래서 그걸 중단하고 개혁을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방향을 잡고 본인이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사기극을 더 뻔뻔하게 벌이니까 황 대표가 열받아 버린 겁니다.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5,170만인데 그 5,170만 중에 이 사기 대선에 말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당이 정말 고통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개고생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황 대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 대표는 대선이야말로 이 정치판이 깔아문 게는 평소 뭐 국민이 힘이다. 국민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은 선거 때 표 받는 것 외에는 국민 보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이 세금 내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의 부와 자리들을 다 뺏어 먹으려고 5년마다 한 번씩 패싸움을 해제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채우는 게 그야말로 이 대선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국민 80%가 최소한의 이 서민이고 중산층인데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전부 지금 양쪽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기득권을 대변하는 소리나 하고 있다. 자, 기득권이라 하면 좌파도 기득권이 있고 우파도 기득권이 있다. 그래서 기득권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국민을 받아서 뜯어먹고 사는 계층을 기득권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좌우 기득권이 절대로 안 변하는구나. 대선 때도 안 변하면 언제 변하겠는가. 그래서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선 걸로 알아요. 제가 황 대표를 보면 이 사람이 첫 번째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계산을 잘 못합니다. 두들겨 보고 이익이다 손해다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손해볼 줄 아는데 소리가 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윤석열이 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황 대표가 지르는데 대부분은 다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저 사람은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촌스러워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옷을 살 때도요, 뭐 깎거나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부른 대로 주고 사지. 그래서 저 사람은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뭐 주고받을 위인도 못 된다.
그러니까 이런 대선판의 대부분이 자기를 팔아서 거래를 하는데 그런 거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래 황 대표가 무슨 뭐 어디 돈 받았나 뭐 브로커가 하니까 흥분해서 그냥 안 둔다고 계급품을 묻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격이 그러니 그래도 나름 이 머리 돌아가는 거나 판단하는 부분에서 또 뭔가를 창조해내는 데서 나름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6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요. 거리에서 이러고 앉았고 투쟁하고 변화 개혁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 좀 두드리고 거래 좀 되면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20살 때보다도 더 과격해졌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온순해지고 지혜가 생긴다는데 저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직선적이 되고 더 과격해지고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멋대로 산다는 거는 좀 나쁜 소리로 지 떨리는 대로 산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용어를 한번 보세요. 멋이라는 게 뭡니까? 멋있다. 자기의 또 지되어서 산다. 이런 게 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멋대로 산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계산이나 남의 시각이나 무슨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멋대로 산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좀 이다나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지만은 황 대표가 멋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멋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멋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기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멋대로 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항상 비판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멋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중국에 그야말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본 무협지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강호의 어리가 땅에 떨어지고 대인은 낙엽처럼 흘러가구나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웅호걸, 풍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때로는 또 협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칼잡이하고 협객의 차이는 칼잡이는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무사 칼잡이지만 협객이라는 것은 앞에 협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시작될 때 지는 줄 알면서도 이 번주나 다이묘,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 조그만한 성의 책임자들이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 그리고 또 쇼군, 막부의 쇼군이라고 부르는 이 막부 두목을 위해서 있던 신선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는 줄 아는 싸움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다 전멸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영화에서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성패를 넘어서서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전부 그때 사라져간 사무라이들이나 협격들이 지금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일본 천황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이익을 도모했던 그 주인공들은 절대로 영화에서 나쁜 놈으로 나오지 좋은 놈으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부 시대에 말을 타고 이렇게 나타난 무숙자, 이제 마차가 끝나가고 말 타고 다니는 시대가 끝나고 기차가 등장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멋있게 살다가 무숙자,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보인 것은 개인적으로 지저분한 욕심을 버리고 그냥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화 세인에 나오는 알람나트 보십시오. 이 서부에 그 황포한 폭군들, 그 땅을 차지하려는 자들에 맞서서 술집에서 총을 끊었다가 총을 들고 악당을 죽인 다음에 호련히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스 오픈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영화에 나오는 갱들, 갱의 시대가 끝나는데 그 시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는 사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황세표가 황세표의
잠시 동안에 이제 여러분과의 이별에 고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 대표는 그야말로 호걸이다. 그래서 시대의 가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 성패를 떠나서 싸우러 나가니까 내가 가서 황 대표 가방이나 좀 들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황세프는 다시 컴백합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back.